오형식의 구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가 나온 이후에 목적어와 보어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때 쓰이는 이 보어의 이름을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이제 구분을 해줄 거거든. 뭐랑 구분을 해주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SVC 이때도 분명히 보어가 있었잖아. 근데 이 보어는 앞에서 어떻게 배웠더라? 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이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니까는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건데, 우리 문장 성분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가면은, 이 자리, 이거 뭐 오형식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 이용해 볼게. 우리 각각 이 자리에는 서술어로서의 동사 자리엔 당연히 동사라는 품성은 오게 될 거고, 이외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 명사가 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보어 자리에는 명사 이외에도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할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영어에서 단어로서 그냥 단순히 단어의 모양을 가진 명사인지 아니면은 이게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혹은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명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전부 다 명사로 볼 거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보어 자리에도 원래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지금 동사를 가지고서 만든 준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목적격 보호제를 간단하게 명사랑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될 건데 수업 전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아까 그냥 오형식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오형식에서 보어 자리에다가 요 표를 잘 기억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명사랑 형용사가 그리고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한번 분류를 해볼게.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한번 계속해서 필기를 나가볼게. 화면에 뭐가 뜯어갖고 비빔면인가? 비빔면을 먹었거든. 자, 생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생명태가 뭐지? 생명체도 아니고 명태도 아니고 이거 그냥 지어낸 말이 아무 의미가 없고 생은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앞글 이제 따온 거고 명은 이제 명칭, 태는 상태. 요거는 왜 뒤글자 떴어요? 생명상보다는 생명태가 입에 더 붙는 것 같아서 그냥 해봤어. 자, 자, T는 이때 think라는 동사의 앞글자고 F는 find. 자, C는 consider라는 동사 앞글자 따온 거. 자, 명칭으로 내려가서 이때 S는 call, N은 name, E는 elect. 자, 밑으로 내려와서 M은 make, K는 keep, L은 believe.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볼까?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게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오형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 동사를 먼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에 들어간 이 동사들 뜻도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 생각이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find를 우리가 알고 있던 무엇을 찾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방금 썼던 무엇을 찾다 발견하다는 형식으로 따지면은 삼형식 문형에서 해석이 되는 부류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형식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5형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찾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오형식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깨닫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혹은 알게 되다. 그리고 그냥 뭐 생각하다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발견하다가 가능하기도 한데
일단은 요런 쪽으로 일단 생각 쪽으로 관련시켜 갖고 오형식에서는 find를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consider도 여기에서 고려하다라고 해석하지 말자. 왜냐면은 요것도 이제 삼형식 해석할 때 요렇게 주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다. 고려하다랑 여기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다. 뭐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그냥 다 생각하다 정도로 해주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오형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라면은 지금 말해주는 거 이해하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뒤에 내용 안 들어도 될 정도야. 오형식이라는 건 어떤 구조냐면은 주어는 누가 동작을 하는 애지. 결국 여기서 주어가 동작을 해. 이거는 1, 2, 3, 4,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야. 주어는 동작을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모든 문형에 다 들어가 있지. 자, 근데 이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주어가 동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거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 주어가 동작을 해서 그 결과 목적어가 시가 돼. 이거 이미 배웠던 내용이잖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형식에서는 얘랑 같은 거였는데 오 형식에서는 얘랑 같댔지. 왜 같은 거냐면은 얘가 이걸 해서 얘가 이게 된다라는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동사들뿐만 아니고 준동사를 보어로 취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써주는 이러한 아이들, 이 동사들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자, 1, 2, 3, 4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애다? 라고 물어보면은 4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니야. 지금 얘네 뭐라고 했어? 얘네 동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 이 자리에 이러한 동사들이 쓰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냐면은 이 자리,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명사나 형용사를 주로 취하게 된다고. 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 그려주면은 지금 얘네가 명사나 형용사라고 이렇게 막 생각 깊이 안 하고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념 확실하게 먼저 잡고 가자. 얘네는 어떤 자리? 얘네 동사를 써. 그래서 이 자리에 쓰이고 나면은 오형식 이 오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주로 취하는 동사였다라는 거야. 주어가 생각해. 저 동작을 주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 뭐라고 하냐면은 목적어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생각에 관련된 부류라는 거야. 콜이랑 네임도 콜은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불러 얘를 이거라고 부르는 거야. 네임도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이름 붙이고 이름 짓는 거니까는 자, 네임이 지금 동사로 쓰였을 때 경우에 명사로서 이름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이름 짓다, 이름 붙이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야. 자, 일렉트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드는 예문이지 일렉트는 그냥 약간 그렇게 자주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개씩 333 맞춰주려고 일부러 억지로 좀 껴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렉트도 그래도 알아놔야 되는 뭐 필수 어휘이긴 하니까는 일렉트는 이제 선출하다라는 뜻이야. 누군가를 이제 뽑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예시로 뭘 하냐면은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했어? 뽑았어. 누구를? 윤석열을 뭘로?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뭐 그렇다고 뭐 어디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 증명하기 위해서 가끔씩 너무 윤석열 얘기만 한다 싶으면은 여기서도 내가 어, 인천 사람들은 뽑았다 이재명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요 얘기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 갑자기 강의가 안 올라온다 싶으면은 어딘가에 끌려가 있진 않겠지? 자,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ake, keep, live도 자주 쓰이는 거고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이 쓰여. 그리고 여기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얘네 자주 보게 될 거고 특히 메이크 같은 경우는 옆에서도 한번 더 보게 될 건데 옆에서 보게 되는 메이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잘 감안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가 이러한 동작을 했을 때 목적어가 얘가 된다는 거. 이런 그림이, 이런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웃고 있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봐놓고서는 이따가는 여기에 쓰이는 애들만 볼 테니까는 지금 요 순간 요거를 자, 확실하게 잡고서는 우리 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포인트 3이랑 포인트 4에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를 각각 분류를 해놨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다가 써놨을 때 명사랑 형용사를 그냥 한 뭉탱이 취급을 해버렸거든. 크게 분류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건데 책은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놨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얘가 얘다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였는지 명사면은 목적어의 정체일 것이고 형용사라면은 목적어의 상태일 것인데 정체가 됐건 상태가 됐건 간에 결국은 얘가 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맥락에서 보면 뭐 나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한번 봅시다. 519번님은 자, A lot of hit songs made the young man a superstar. 이 많은 그 히트송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해서 목적어가 뭐가 됐어? 그 젊은 사람이 슈퍼스타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랑 같은 거지. 자, 왜? 얘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주어가 동작을 함으로써 목적어가 보어가 됐다라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성공한 거야. 520번도 마찬가지로 콜이라는 게 쓰이고 있네. 자,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불렀어. 누구를? 저 늙은 여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부름으로써 얘는 이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가 동작을 했더니 목적어가 보어가 되는 구조. 그게 바로 몇 형식이다? 5형식 구조라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멈춰놓고 풀면 더 좋고 저는 그냥 바로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표시를 한번 해볼까? When she came in, 그 남자는 called her a genius. 그 남자는 불렀다. 그럼 직역으로 바로 쓸게. 자, 누구를? 그녀를 뭐라고 불렀어? 천재라고 부른 거지. 이렇게. 자, 2번에 My parents named me Rose. 우리 부모님은 이름 지었어. 응? 이름 붙였다. 나한테 뭐라고? 나를 뭐라고? 장미 부른 거야. 왜냐하면은 그들이 장미를 좋아하셔서 라고 해석을 한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어순에 따라서 바로 직역을 쓰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Our team made Jack a leader. 자, 우리 팀은 만들었어. 누구를? 잭을 뭘로 만들었어? 리더로 만들었다. 그래서 리더로 뽑았다라는 그런 얘기겠지. 자, after voting 투표 후에 잭을 리더로 뽑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포인트 4번도 지금 똑같아. 다만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였을 뿐인 거고.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거는 천재라고, 로즈라고, 리더로. 그래서 지금 명사가 보호 자리에 쓰이고 있는 거. genius라든지, rose라든지, leader 이런 것들은 다 품사가 뭐였어? 명사였다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 명사가 오는 거 조금 더 세분화 시킨 거고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 뭐가 형용사가 오는 것들 아까 배웠던 큰 틀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요 표를 잘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521번 바로 해석할게. The hard training made him strong in the end. 그 빡센 훈련이 만들었어. 그를 뭘로 만들었어? 아까는 명사가 왔는데 그를 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를 어떠한 상태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금 strong은 강한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강하게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하고 근데 강하게라고 썼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는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왜? 무슨 자리니까? 보어 자리니까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쓰이면은 안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어디서도 봤더라? 이 형식 구조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이지 우리말이 해석이 부사처럼 됐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로 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때도 조심하자고 했던 부분이 부사가 쓰여야 될 자리에다가 또 함부로 형용사를 써서도 안 됩니다. 형용사가 쓰이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자리인 거고 부사는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부사가 다른 말들을 꾸며줄 거니까는 그때도 막 함부로 막 형용사 자리에다가 부사 쓰고 부사 자리에다 형용사 쓰고 이렇게 막 쓰임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522번 질문 볼게. 자, we kept the cake fresh. 우리는 보관했어. 케이크를 신선하게. 케이크를 신선하게 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도 fresh라는 형용사가 오고 있어. freshly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말. 자, 523번 she found the boy kind. 자, 여기서 found 동사 find잖아. 그래서 이때 생각하다 부류의 오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뭐 알게 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생각하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발견했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발견하다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고 after talking with him 걔랑 말하고 난 이후에 걔가 친절한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또 체크아웃 세 문제 남은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많이들 실수가 나오는데 자, 졸리게, 건강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사에도 한번 표시해 볼게. 자, 만들었다. 자, 건강하게, 하게 해준다. 무엇을 알게 되었다. 문제를 다 풀고서는 쫓아오길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막 쉬는 타임 없이 바로 그냥 이어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줄 테니까는 시간 줄 테니까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멈춰놨다가 다 됐으면은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바로 이어 나갈게. 그 콘서트에서 음악이 나를 이게 목적어지 어떻게 만든 거야? 졸리게 만든 거잖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동사가 the music made 그리고 나를까지 나왔고 정말이라는 게 나왔는데 나를 어떻게 만든 거야? 졸리게 만들었어. 이따가 막 생각 없이 그냥 슬립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슬립의 형용사 형태인 슬리피가 와야 되겠지. 졸리게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슬리필리까지 가면 너무 나간 거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이런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로 thinking positively. 자, 여기 우리말에다가 먼저 해볼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게 주어지. 자,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이 목적어고 건강하게 뭐 해준다는데 여기서 뭐뭐하게 해준다를 동사를 keep을 썼네. 그래서 thinking positively keeps our mind를 health 건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는 이렇게 또 방금 했던 것처럼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된다라는 거지.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명사에다가 보통 y 붙여갖고 형용사 되는데 이건 좀 거꾸로 가고 있네. 자, 뭐 100%그 규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는 자, honesty 같은 경우는 이게 정직이지. 그럼 honest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네. 그래서 all of us found a man honest라고 해주면은 맞겠지. 이게 형용사야. 자,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이거를 지금 적용시키면서 그냥 요 구조가 주어가 동작을 했더니 얘가 이게 됐구나라는 요게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라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배워 나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볼게. 오형식 표 있었잖아. 이제 요거를 조금 왼쪽에 있던 거는 다 썼으니까는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받는 요 자리는 지금 아까 필기가 된 상태야. 그래서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 오는 애들 한번 받아볼게. 근데 여기서는 카테고라이징을 준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가 오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바로 배우게 될 거는 사실 여기에 to가 없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는 거에 대해 배울 건데 그래도 기본이 되는 요거부터 배우고 나가야 되겠지. 어, 투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종인데 요것도 일단 한번 좀 보고 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 그래서 어느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헷갈리지만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 다시 한번 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갑시다. 준동사 뭘 준동사라고 하지?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것. 그래서 동사로 만들어졌어. 근데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지. 다른 품사처럼 쓰였다는 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원래 우리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만이었잖아. 근데 지금 동사로 만든 애를 가지고서는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당연히 아니잖아. 동사는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동사를 잘 어떻게 활용해갖고 명사나 형용사적인 기능을 시키면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의미라든지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이나 성질 같은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게 약간 왼쪽이랑 크게 보면은 같은 그림이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다고 움직임이 들어가서 보어 자리에 근데 그 움직임을 누가 하는 걸까? 동작의 주체가 누굴까? 우리 문장 전체로 따지면은 문장의 동작의 주체는 주어잖아. 이 동작의 주체는 얘였다고. 근데 이 자리에서 동작의 행위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은 얘가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이 새로운 주어, 이 부분이 새로운 동사처럼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나온 동작의 주체가 목적어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해.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투부정사 자리에 들어가는 이 동사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아까랑 그림 똑같아. 주어가 동작을 함으로써 목적어가 C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 동사들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갈게. 여기는 지울 테니까는 얼른 필기해 보시고 저는 지울게요. 자, 저 위에 표가 지워져서 어, 그 혹시 너네 봉봉이라는 그 음료수를 알고 있나? 그림 어, 너무 비뚤어졌는데 그냥 그릴게. 자, 좀 뚱뚱한 캔이 있지. 봉봉이라는 봉봉하니까는 예전에 너네 이런 음료수도 있었어요. 음료수 이름이 참 좀 이상한데 요거는 이제 오렌지 음료수였고 요거는 포도 음료수고 색은 없어진 것 같아. 자, 근데 봉봉은 여전히 가끔씩 뭐 인기가 막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팔리고는 있는데 봉봉은 좀 뭐랄까 초록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포도 알맹이가 막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 내가 그려져 있다고 말을 해버렸네. 여기 포도알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면은 사진처럼 생겼는데 이게 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때 좀 놀랬었는데 요새는 워낙에 뭐 극사실주의라고 하나? 그림을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데 라떼만 해도 그런 게 잘 없으니까는 당연히 그냥 실제 사진일 줄 알았는데 그림이었다니 하면서 막 적잖이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워낙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갖고서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는 지금 또 뭘 그리는지 한번 이거 이런 걸 그릴 때마다 누가 주걱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주걱같이 생겼는데 자 요거를 그려주면 이제 주걱이라고 안 하겠지. 착한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디테일이 점점 생기고 있어. 색칠 같은 거 하지 않았는데 자 요게 뭐야? 그치 프라이팬이잖아. 프라이팬
중에서 내가 이거 지금 요 브랜드를 광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쌤이 또 TV를 잘 안 보는데 요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그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할 때 온도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열이라는 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서는 이게 코팅팬일 수도 있고 뭐 무쇠로 만든 팬일 수도 있고 뭐 뭐더라? 그 스탱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열 요 작업이 중요한데 테팔에서 만든 이 후라이팬은 여기에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요리하기 좋은 온도가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막그 T자로 된 거에 불이 들어온댔나? 뭐 아무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좋다. 나는 막 해피콜 막 이런 것만 써갖고 테팔 후라이팬은 집에 없어서 잘 안 써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막 이런 걸 보면서 놀랐는데 요 광고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씨 그거를 보고 있던 우리 그 충청도 사시는 이모부가 아니 그게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거기서 이제 딱 느낌이 와갖고 바로 여기다가 써먹는 거지. 자, 어떻게 테팔이 CGU 이렇게 한 거야. 어머, 자, 어머, 자, 잊어버리고 자 이제 나는 이모부도 없고 테팔 이런 거 몰라. 자,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자, 너네 이제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는 내가 막 이런 뻔뻔한 소리를 막 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사실 혼자서 강의를 찍으면서 이런 거를 칠 때마다 나도 좀 막 아무도 없는데도 수치스럽고 막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도 너네가 공부에 좀 도움이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해볼게. 일단은 help, order, 그리고 want 쭉 써줘. 막 강의를 끄지 말고 외워줬으면 좋겠어. 자, T에다가 tell, 이에 좀 많은데 뭐 expect, encourage, 뭐 enable, 뭐 이거 force, allow, lead, A도 좀 많습니다. ask랑 advice 정도 더 기억을 해보고 자, C는 cause, 그리고 compel 정도도 기억해볼까? 그리고 get, 그리고 urge까지 한번 써보자. 열심히 써보세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지울게. 여기다가 이거 있다고 해갖고서는 얘는 유동사는 요거를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일단 우리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춰놓고 쓰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참고로 encourage랑 enable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배경도 살짝 설명을 해주자면은 courage라는 명사와 뭐 형용사,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거 앞에 혹은 뒤에다가 en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동사를 하는 동사로 만드는 거고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courage는 명사로 용기잖아. 그래서 용기 내다가 아니고 용기 나게 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able은 가능한 할 수 있는 이잖아. 그래서 동사로 이 n을 붙이면서 enable 하면은 가능하다가 아니고 뭐야? 가능하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뜻이 혹시 모를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쭉 뜻을 잡고 가면은 help 도와주다 order 여기서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오형식에서는 명령하다로 명령하다 시키다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때 want 이건 그냥 원하는 거고 tell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말하는 것도 그냥 말을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목적어가 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에 들어간 이 동작을 얘가 하도록 시키는 거야 주어가. 그래서 말로 이렇게 시킨 거고 expect는 기대하고 자, encourage 용기 나게 하다 격려하다 막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enable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자 force 이거 뭔가 명사로는 힘이야 그래서 뭐 강제로 시키는 느낌인 거고 자, allow 허락하다 ask 여기서 물어보다 아니고 요청하다야 자 advice는 조언하다
자, lead는 이끌다. 자, caus는 lead랑 비슷한 뜻인데 뭐 야기하다, 초래하다, 사건이 벌어지도록 일으키다, 원인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자, compel도 강요하다, get도 여기서 시키다, urge 촉구하다인데, 자, 거의 다 비슷하게 뭔가 시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기분이 들 거야. 뭐 아닌 경우도 있어. 뭐 헬프가 도와주는 게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맞아, 이해해. 근데 큰 그림에서 보자고. 어떤 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 뭐 주어가 동작을 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얘네들 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애라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간다라는 게 절대 아니야. 지금 얘네를 이 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씀으로써 여기의 모양을 이걸로 잡겠다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주어가 여기 쓰여 있는 이 동작들을 했을 때 목적어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작들을 할 거고 그리고 이때 동작을 나타내는 말 자리에다가는 우리 준동사를 투부정사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헬프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볼게. 자, 일단은 이 표를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되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뒤에 나오게 될 자, 투부정사의 형태가 아니라 자, 투가 없는 형태 그리고 이거는 분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외워놓는 걸 목표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자, 요거랑 요거를 받는 동사들 한번 또 살펴볼게. 자, 그러면은 방금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바로 해석하고 문제 적용도 가볍게 시켜봅시다. 524번 한번 바로 갈까? 자, 주어가 동작을 함으로써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야.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땐 목적어지만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준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그래서 마치 새로운 주어, 새로운 동사처럼 보고 그렇게 문장을 접근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원해.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냐면 내가 살기를. 누가 사는 거야? 툴 리브 부모님이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내가 근데 어떻게 사냐면은 행복하게 내 뭐 여자 형제들이랑 잘 지내기를 그렇게 뭐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 525번도 똑같아. 동사는 ask가 쓰였지만 이때 ask 오형식에서는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청하다 정도가 좋댔지. 세라는 요청했다. 누구한테? 그녀의 친구들이 오도록 요청한 거야. 그래서 누가 오는 거야? 세라가 오는 게 아니고 세라의 친구들이 오는 거라고. 이때 자리에다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인 부분 일단 다 표시 한번 미리 해놓게.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러면은 밑에 John told, John이 말했고 이때 오형식으로 쓰인 tell 같은 경우는 하도록 그렇게 말을 약간 시키는 어조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John은 말했어. 나한테 먹어보라고. 뭐를? 멕시칸 음식을, 멕시코 음식을 instead of 햄버거. 햄버거 대신에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526번에 I didn't expect.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응? 뭐가? 내 삼촌네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게나 일찍.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 다시 한번 또 우리 선생님은 조언했어. 나한테 할 것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한 거야. 항상 날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자, I didn't allow. 나는 자, allow는 let이랑 거의 같은 뜻이야. 허락하다. 그냥 내버려 두다야. 나는 너 허락하지 않았어. 너가 사용할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야. 뭐를 부엌에서 종이컵 쓰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외워놨던 그 동사들이 지금 까만색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이런 동사들이 쓰이게 되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어떤 형태?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자 여기서도 왜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지 예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하면은 투부정사의 이 투가 그 기원이 어디서 왔다고 전치사에서 유래했다고 했지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동사를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투는 어디 어딘가로
향하는 느낌인 거잖아. 어디 어디로 향하는 느낌이야. 이 동작으로 뭔가 향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에는 대체적으로 미래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무언가를 할 그런 예정인 느낌이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부모님은 원하는데 내가 앞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고 세라가 요청한 거야. 그녀의 친구들이 앞으로 오기를. 어? 잔이 말했어. 내가 앞으로 먹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다 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지? 자, 해서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에 또 원리가 있는 거니까는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물론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아까 말했던 것들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분명히 더 쉽게 이해가 되면서 잘 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체크업 1번부터 체크업 2번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할 거고 자, 자네들은 문제를 좀 멈춰놨다가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원트가 나왔어. 자, 주어가 지금 다 빠져 있고 동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구조는 자, 주어 쓰고 목적어 동사 쓰고 목적어 쓴 다음에 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형태가 오고 있는 거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그녀 가라고 했다고 시가 없는데 뭐지?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자, 지금 주어는 안 보여. 근데 원하는 건데 그녀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야. want her to help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목적어 한번 먼저 표시해 놓고 목적어만 또 깔아 나올까? 자, 여기서 너를 허락하는 건데 너가 가는 것을 그 동작의 주체처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가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은는이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여 놓은 거야. 우리말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allow you 너를 허락한 거고 그에게 부탁한 거야. ask him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야. expect us 그리고 그녀에게 조언한 거니까 advice her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한번 또 써볼게. 가는 것을이니까는 to go, 오라고 부탁하다, to come, 공부하길, to study, 운동하라고, to exercis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뭐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준동사인 형태, 기본꼴 투부정사였다라는 거. 체크업 2번에 우리 부모님은 말씀하셨어. 자, 이때 told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신 거지. So me to finish 뭐를 my homework 해주면 되겠고 2번에 a girl wanted 누구한테 내가 찾기를 to find 뭐를 the building 그 건물을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지금 우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구조를 봤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번엔 투부정사가 아니고 투가 없는 형태인 어, 없는 형태의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근데 지금 이 강의가 한 방에 끝내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는 끊었다가 이제 또 다른 모양의 준동사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일단은 오늘 배웠던 자, 이 자리에 9개랑 투부정사를 준동사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그 동사들 how to 팔 CGU 그 소름 돋지만은 그거를 잘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 시간부터 자, 투가 없는 형태 그리고 분사가 들어가는 동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